네, 안녕하세요. 오포입니다. 2021년 8월 20일 비트코인 뉴스 브리핑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조금 전에 올라왔네요. 리퀴드 신규 볼트로 자산 마이그레이션 다음 주 서비스 복구. 네, 리퀴드는요, 일본에 있는 거래소입니다. 네, 근데 일본에 있는 거래소 리퀴드가요, 얼마 전에 해킹을 당했었나봐요. 네, 그래서 이 보안 볼트, 새로운 뭐 프로그램을 선택을 했나봐요. 이걸 통해서 자산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쯤에 이 서비스가 복구될 거라고 하는데요. 이 뉴스에서 중요한 점은요. 그 암호화폐가 해킹당하는 게 아니에요. 해킹 피해를 입었다고 하잖아요. 암호화폐가 해킹당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거래소가 해킹당하는 겁니다. 거래소가. 이거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암호화폐는 해킹을 안 당한다고 하는데 왜 자꾸 해킹을 당해요? 라고 하는데 해킹은 코인이 당하는 게 아니라 거래소들이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해외에 있는 많은 투자자들은요, 거래소에다가 자금을 안 맡겨요. 거래소가 해킹돼서 거기 있는 돈이 다 날아가면요,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보호 안 해줘요. 투자자 보호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해킹 당하면 그걸로 여러분의 자산들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지갑에다가 큰 물량을 가진 사람들은 개인 지갑에다 옮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우리가 오늘도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코인이 뭐 큰 비트코인 몇천 개가 거래소로 입금이 됐다. 거래소에서 몇천 개의 코인이 출금이 됐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왜 자꾸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입출금이 되냐면요. 바로 저 보호 때문에 그래요. 못 믿는 겁니다. 거래소를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거래소가 해킹이 일어나면 그 범인들은요 다 거래소 직원들이었어요. 내부자 소행이거든요. 저게 외부에서 해킹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부자들이 자체적으로 자작극을 벌여가지고 해킹당했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투자자들이요, 개인 지갑을 가진 사람이 뭐 2, 3년 전부터 코인 하셨던 분들은 저런 걸 하도 많이 봤으니까 빗썸도 해킹당하고 업비트는 아직 해킹당하진 않았죠. 아무튼 호일은 해킹당하고 이런 식으로 해킹당한 게 되게 많았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도. 그래갖고 그렇게 해킹 한번 당하면요, 입출금이 한 달, 두 달이 묶여버려요. 나는 지금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팔고 싶은데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기고 싶은데 거래소에서 입출금을 막아버려. 한 두 달 동안. 두 달 동안 거래소에서 출금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저희들이 이미 그런 거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 뭐 빗썸이나 이런 데서도요. 그래서 개인 지갑에다가 결국은 많은 물량들은, 큰 물량들을 옮겨놓는 이런 습관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 코인판에 들어오신 분들은 일단 개인 지갑 만들 줄도 모르고, 그리고 거래소가 무조건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래소에다가 모든 거 다 맡기시는 것 같아요. 근데 거래소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여기 보면은 계속해서 당국과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죠. 당국. 현재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당국, 그러니까 일본 정부하고 정부에서 허락을 한 거래소만 거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래에서 어떤 코인을 상장하거나 상표할 때도 이 나라에서 항상 검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더 믿을 수 있는 코인들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일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은 믿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뭐 많은 분들이 램을 물어보는데 램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이에요. 네, 에이다 창시자 소각 증명 앱 제작 챌린지 제안.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왜 뉴스거리가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찰스 호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친구는 참 재미있는 친구예요. 2016년, 17년 때부터도 이슈화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코인에이스에 나오는 뉴스에 상당히 요즘 최근에 많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은 개발자들에게 소각 증명 앱 제작을 제안했대요. 근데 이거 제작한 내용을 보면요, 이겁니다. 누군가가 에이다 물량이 너무 많다. 그래서 에이다 유통량을 줄여라. 에이다의 유통량이 너무 많아서 지적하면은 그 주장한 사람 있잖아요. 에이다의 물량을 줄여라라고 주장한 사람, 그 사람한테 이 앱을 보내서 그 사람 먼저 에이다를 소각하라고 제안할 거래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란 소리죠. 에이다 유통량이 많다. 그러니까 줄여라. 할 거면 네 거부터 줄여라.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소각할 수 있는 앱을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앱을 만들어주면요, 뭐 해주냐면은 바로 가장 훌륭한 소각 앱을 만드는 개발자에게는 랍스터 장난감 NFT를 준대요. 이제 말인지 방구인지 아무튼 이런 게 왜 뉴스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요, 도지도 마찬가지죠. 아무 이유도 없는데 계속 언론에 노출이 되고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요. 이게 어떤 재밌는 얘기든 재미없는 얘기든 쓸데없는 얘기든 상관없이요. 계속 노출시키는 겁니다. 노이즈 마케팅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에이다 같은 경우 최근에 계속 이렇게 이슈화가 되고 있어요. 뭐 하긴 뭐 다른 코인이 뭐 이런 거 제안했다가 뉴스가 되진 않겠죠. 에이다 정도 되니까 뭐 이런 말장난도 뉴스 기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팝시클 파이낸스 10만 달러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 가동. 이게 뭐냐면요. 보통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검수를 합니다. 근데 검수를 해도 항상 버그라든지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이 버그를 찾아내는 사람들에게는 뭐 상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팝시클 파이낸스 같은 경우 결국은 디파이 업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해킹을 당해가지고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본인들이 보안을 유지할 능력이 없으니까 외부에 있는 보안자들에게 우리 버그를 좀 찾아내라. 그럼 찾아냈으면 그 버그를 막는 방법도 그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보안을 강화시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맨유 출시 안데르스 예전에 박지성이 했을 때 같이 탔던 친구로 알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암호화폐 사기 혐의에 연루됐다고 하네요. 별로 관심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이제 첫 BTC 모네로 스왑 제공자 등장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요 기사를 좀 살펴보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요걸 아셔야 돼요. 아토믹 스왑 용어 정리 들어갑니다. 앞으로 이제 코인 하다 보면요, 아토믹 스왑을 지원하냐 마느냐, 뭐 아토믹 스왑을 업데이트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아토믹 스왑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모네로에서 아토믹 스왑을 하는 거니까요. 만약에 비트코인과 모네로를 서로 바꾸겠다. 나는 모네로를 가지고 있는데 BTC가 필요하고 또는 BTC를 가진 사람이 모네로가 필요할 때 이거 같은 우리는 어떻게 하죠? 기존에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팔고 그 돈으로 모네로를 사면 됐죠. 또는 모네로를 팔고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면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거래소도 거쳐야 되고 수수료도 들어가죠. 근데 이 아토믹 스왑은요,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하는 겁니다. 직접 교환하는 거, 다이렉트 교환을 보통 아토믹 스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아토믹 스왑 기능을 가진 코인이 있고 가지지 않은 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토믹 스왑을 기능을 탑재했다라고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막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기술력을 받기 때문에. 요즘은 뭐 아토믹 스왑에 대해서 많이 언급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굳이 아토믹 스왑을 하지 않아도 디파이 사이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스시 스왑이라든지 뭐 유니 스왑이라든지 뭐 팬케이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토믹 스왑과 비슷한 방법으로 그냥 코인과의 다이렉트 스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슈화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아무튼 모네로 코인은 아토믹 스왑 업데이트를 했다라고 보시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비트 디지털이요, 2분기에만 총 562개의 비트코인을 채굴을 했대요. 그러니까 뭐 채굴업자들이 이렇게 지금 많이 수익을 보고 있다라는 거 보여준 것 같습니다. 메타마스크에서 JP 모건 인수했다는 뭐 얘기가 있었어요. 이거 좀 읽어보시죠. 탈중앙화된 서비스 메타마스크는 여러분 지갑입니다. 지갑 월렛이에요, 월렛. 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여우 그림 있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무튼 그거예요. 공식 트위터를 통해 금융기관들이 파인수를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메타마스크 측은 JP 모건 등과 인수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으며 웹2 유명 기업 탈중화 거래소 등이 인수 있어 전달했지만 우리는 답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답하지 않을 예정이다. 네. JP 모건이 메타마스크 인수에 나섰으며 이로 인해 메타마스크 초기팀의 분열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뭐 이런 거겠죠. 뭐 JP 모건에서 메타마스크를 인수를 하겠다는 얘기는 암호화폐 시장에 디파이 쪽으로 이제 진출할 생각이 있었다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메타마스크는 뭐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개인 지갑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메타마스크 같은 경우는 디파이 쪽, 이 스왑 쪽도 서비스를 새롭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JP모건, 중요한 건 이거죠. JP모건에서 인수를 하든지 말든지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진 않아요. 결국은 접촉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JP모건이 암호화폐 시장에 크나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투자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더리움 네트워크 소가 7만 이더리움 돌파했다. 뭐 우리가 어저께인가요? 엊그저께 살펴봤을 때 5.6억 개인가 이렇게 됐었는데 5만 개인가 6만 개 됐었는데 7만 개로 늘어났네요. 다시 말하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전송할 때 사용되는 가스비의 일부가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소각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물량을 줄여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센티넬 네트워크 힙빅 거래소 해킹으로 400만 DVPN 도난 당했다. 다시 말하자 힙빅 거래소. 힙빅 거래소도 상당히 오래된 거래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거래소도 아주 대놓고 사기치는 거래소거든요. 맨날 해킹당해요. 해킹당해가지고 돈 안 주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해킹당했다. 이건 코인이 해킹당이 아니라 거래소가 해킹당한 거예요. 거래소 여러분 믿지 마세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바이낸스로 2,000개의 코인이 입금이 됐다고 해요. 네, 또 입금됐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야 비트코인 바이낸스에 입금됐어. 누가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로 거래소 물량이 늘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비트코인이 많이 들어갔으면요. 코인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소의 물량이 늘어나야 됐겠죠? 네, 오늘 거래소의 물량이 늘어나는지 봅시다. 여러분 어때요? 보이세요? 거래소 물량이 어떻게 늘었어요? 줄었어요? 지금 최저점 찍었습니다. 거래소에서 물량이 계속 출금되고 있어요. 네? 계속 출금되고 있어요. 네, 계속 출금되고 있는 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사람들이 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기사를 보면 입금된 것보다 출금된 게 더 많은데 기사에서는 입금된 것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거는 또 결국은 개미들을 털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기사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그리고 자산운용사 어드바이저 쉐어스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승인 신청을 했다고 그래요. 아시는 것처럼 ETF 계속 신청한다는 것은 지금 어저께 봤을 때 23개인가 26개인가가 현재 비트코인 ETF 신청서가 들어가 있다고 하죠. 이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최근 SEC 위원장 역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저는 조만간 ETF 승인이 날 거라고 보고요. ETF 승인이 되는 순간에 지금 밀려있는 대부분의 신청된 ETF들이 연쇄적으로 다 승인이 날 거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떡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네, 다음 뉴스 볼까요? 네, 피델리티 이번 미국 대형 자산 운용사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의 글로벌 매크로 부분 총괄 주리엔 티머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 펀더멘탈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가 쇠퇴하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한동안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지금 달라지고 있다. 비트코인 비 암호화폐 시장 회복력에 감명을 받았다며 비트코인 투입금들의 비중이 현재는 전체 시장의 17%를 차지한다. 라고 하는데 이는 과거 바닥 시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쉽게 말해서 투기꾼들이 많이 없다는 거죠. 투기꾼들 많이 빠지고 투자자들이 들어왔다는 거고요. 비트코인이 최근에 많이 떨어졌다가 순식간에 올라가는 이런 상승하는 힘을 보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계 정의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미국의 대형 자산 운용사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의 유명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나 저 사람이 보나 이 시장이 좋은 거는 매한가지예요. 네, 바이낸스 브라질 플랫폼 내 파생 상품 거래 중단, 영어 버전은 가능 계속 똑같죠. 즉 바이낸스가 여기저기 나라에서 야 우리나라 언어로 니네 장사하지 마 이거죠. 우리 자국민들을 가지고 장사하지 마. 그럼 결국 영어 버전으로 다 바꾸고 있죠. 바이낸스 위험합니다. 위험하다는 소리는 일이 거래소가 망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의 영광이 조만간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 자산이요. 얼마 전까지는 200억 달러 정도였는데 거의 2배가 늘었네요. 432억 달러로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터 시프가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BTC를 매도하지 않는 사람은 바보래요. 지금. 지금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은 사람은 바보라고 합니다. 내가 봤을 땐 네가 바보. 그래, 다음 뉴스. 오늘 뉴스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뉴스가 이거인 것 같아요. 코인데스에 따르면 바네크에 이어 자산운용사 프로쉐어즈가 최근 출시한 이더리움 기반 ETF 승인 신청서를 철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제가 봤을 때 오늘의 가장 큰 호재입니다. 이더리움 기반 ETF 신청서를 철회한 게 왜 호재냐. 얘네들은요 이더리움 ETF만 신청한 게 아니라 비트코인 ETF도 같이 신청을 했거든요. 두 개가 같이 신청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승인 신청서를 넣었는데 이거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자료를 보완하기 위해서 뺀 겁니다. 일단은요. 그래서 철회를 한 거예요. 근데 얘네가 미리 넣었던 비트코인 ETF 신청서는 처리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문제가 있고 그 안 될 것 같았으면 비트코인도 같이 처리를 했을 거거든요. 근데 처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나오죠. 한편 에릭 발추나스는 바네크 또한 이틀 전에 잔출한 이더리움의 ETF 신청서를 처리했다며 관련 자료를 공유했다. 그는 이더리움 관련 ETF만 처리한 것을 보면 비트코인 ETF는 괜찮은 소식일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넣는데 하나만 빼고 하나는 유지를 시킨다. 하나 유지된 거는 진행이 되고 허락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오늘 비트코인 관련 뉴스들은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주말이다 보니까 뭐 새로운 뉴스들은 많이 업데이트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뭐 오늘도 중요한 거는요 계속해서 뭐 그레이스케일이라든지 대형 투자 자산가들은요 이 코인 시대 코인 암호화폐에 있어 시장에 있어서 긍정적인 계속 신호를 보내주고 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의 투자 자금이 400억 달러를 넘었다라는 거. 그리고 ETF 관련된 오늘 소식들도 있었죠. ETF도 조만간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비트코인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반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이번 주 중으로 5,800에서 6,000 정도를 목표 가격을 잡았는데 일단 1차적인 5,800에 대한 목표 가격은 달성한 것 같습니다. 이제 주말 이제 하루 더 남았죠. 내일까지 우리가 이 코인 시장이 어떻게 변화될지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살펴봤던 비트코인 뉴스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비트코인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끝!